개혁 의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과연 그러실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 누구하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비박권은 적어도 연대할 수 있다. 그러죠. 예. 일단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흥행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이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당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당의 주류인 호남권 의원들의 갈등, 이제 약간 폭발 일보 직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월 12일 날 귀국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반기문 변수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영우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는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구도는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다라고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안 전 대표께서 출국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갔습니다. 현재 반 정 총장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다음 대선 구도가 이제 문재인 대 안철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네. 안 전 대표의 생각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미 새누리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요즘에는 이제 비박이 나와서 보수 신당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국민의 마음에 이미 떠났다. 네. 그러므로 새누리는 누구든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정당은 결국은 국민의당과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원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에 대해서 당과 약간 엇박자를 보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안철수 전 대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안 전 대표는 비박과는 연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네. 자강론을 소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나 주승용 원내대표는 네. 친박과 친문이 아니면 네.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문호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소위 제3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가서 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니까 네. 같은 당에 있는데 대선 주자 유력한 주자와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고 의원들 숫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율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영입 가능성을 놓고서 분명히 안철수 전 대표와 기본적으로 주승용 원내대표 지금 당장 생각이 충돌하는 걸로 국민들이 보이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남 의원들은 지금 사실은 연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전 대표는 자강론, 그러니까 국민의당 중심이 돼서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강해서 사실 농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반기문 전 총장은 결국은 새누리당과 관계를 갖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충청도 의원들이 뒷받침될 거고 또 비주류가 나와서 만든 보수 신당과 연계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기문 전 총장과는 연대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호남 의원들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반면에 호남 의원들은 친문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개파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그 패권과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서로 다른 농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호남의 민심은 또 아니 그래도 새누리당과 뭔가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민주당과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호남의 민심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좀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네.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에 약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금 3위권에서 밀려나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점이 안타까운데요. 이제 촛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아마 국민들 눈에 갑작스럽게 이 포장지가 화려한, 네. 요란한 그런 신상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진열이 되다 보니까 잠시 시선을 뺏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알다시피 분노한 그 민심에 영합하는, 인기 영합하는 발언, 자극적인 발언한 그런 그 주자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올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처럼 약간 모범생에 가까운 네. 그런 분으로 봐서는 매스컴에 노출되는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이 사실 안타깝게도 안철수 전 대표를 제대로 뒷받침 못한 측면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뭐 당에서 보면 또 안 대표도 뭐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네.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이런 그 혼미한 정국이 조금 시간이 가다 보면 정말로 이 안 대표의 진가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네. 요란스러운 그 후보들, 요란한 후보들은 포장지 뜯어보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헌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 2018년에 이렇게 개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시각에 일단 친문 세력이 던지는 미끼 상품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 시선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당연히 미끼 상품이죠. 개헌 대선 이후에 할 수 있으면 뭐 대선 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시간이 아직도 개헌 정말로 문재인 대표만 나서면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집권 후에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네. 또 나올 때 마음 달라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대선 막상 되고 나면 아마 부도난 약속 오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아마 임기 단축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아마 주변에 있는 그 측근들도 아마 결사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 얘기하는 2018년도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빨리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개헌 전에 대선 전에 네. 개헌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그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약간 신랄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 의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과연 그러실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약하니 연대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우리 힘이 약하니까 다른 세력과 손잡겠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겠다 또는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항상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졌습니다. 자, 소정수 국장. 저기 말이 발언 내용이 언뜻 보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워딩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을 자기를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누구를 반대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 과연 그렇게 녹록한지도 지금 그런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한 지금 아까 자각론이라고 표현을 이용호 대변인이 했는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국이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3월 달쯤에 이제 탄핵 관련된 결론이 나와서 이른바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네. 지금으로 쳐도 지금 한 4, 5개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엄청난 변화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당이 벌써부터 연대를 이야기하고 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이러한 쪽으로 행보를 한다면은 그것은 더더욱 국민의당의 지지세 자체를 저는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근본을 튼튼히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당이라는 존재 자체의 정확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선명한 어떤 행보를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 설사 어떤 연대의 그런 국면이 왔을 때 연대에서도
이른바 주도권을 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저런 쪽으로 어떤 우리가 뭐 개혁보수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 막 이런 쪽으로 얘기가 네. 나오면 일단 호남부터 지지도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네. 그 많은 이른바 n분의 1로 국민의당이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예, 먼저 국민의당 주류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년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 옆에 박지원 실장이 있으니까 박 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국민의당 대표하려고 할까? 그럼 내가 내주지. 손학규나 정운찬이나 뭐 반기문도 희망하신다면 예. 우리 국민의당의 어떤 텐트로 들어오셔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예.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대선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상이 이영호 의원도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완곡하게 표현했죠. 이게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서 저 상태가 됐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풍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풍이 예, 컸다. 병풍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죠. 그 병풍이 누구냐면은 방금 인터뷰하셨던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의원과 같이 손을 잡는 순간 사실은 그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수 있다. 막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의미도 있고 행보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지금까지 그 전국의 흐름이 캐스팅 보드의 역할로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전략적 전술을 써왔었거든요. 그게 묻힌 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 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안철수 네. 의원의 입장으로서 내가 이 당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당의 입장으로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핵심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쯤 뭔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기문을 타겟해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제3지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와 반기문 총장 세력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마 이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반기문 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무장관 했다는 거 이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갖다 했다는 것이 이제 반기문 지금 총장의 경우는 자기의 가장 강점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왜 유엔 사무총장이 10년과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가지고서 한국 정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자기가 지금 한국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표출이 돼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만나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어떻게 지금 아마 실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12일 날 들어오면 몇 가지 국내에서 뭐 김풍원 참배님 뭐 이런 거 이제 다 마치고 나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제일 먼저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주변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이나 김종인 전 대표 주변에서도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3지대에 가서 뭐 나중에 모일지 안 모일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파괴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의 카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내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호남 출신 의원들까지 이렇게 합쳐지면 그런 그림을 저는 누군가가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주목되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게 지금 계속 굴러갈 이슈 같습니다. 내부 말씀 고맙습니다.